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1시에도 새벽 1시에 시계 보고 2시에 시계 보고 3시에 시계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그래서 5시까지 시계를 봤는데 어느덧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6회 우리 원가에게 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6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뭐 어떻게 해라? 패스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시간이 나면 풀어보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종합원가라는 이야기죠. 대량이라는 말이.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제가 나중에 표현할 때 얘를 1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저는 요거를 X라고 표현하죠. 데이터가 X. 네, X라고 표현합니다. 기말 제공품 평가는 선의선출법을 사용한다. 단기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 단기 완성품 기말 제공품 평가에 적용할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화상량 단가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제 접근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 접근할 때는 원을 일단 무시하고 개로만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 원이라는 거 있죠. 원 요런 거 원, 여기 있는 원, 여기 있는 원, 또 어디 있어? 원, 여기. 자, 원을 일단 무시하고 개로만, 나머지는 개만 보이시죠? 개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재료비라고 쓰고 여기는 가공비라고 쓰는데 재료비에는 여기 공정처기에 모두 투입됐으니까 1. 제가 여기 1이 그 이야기입니다. 가공비는 균등 투입되었으니까 제가 여기에 X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초제공품이 몇 개냐면 여기에 200개라고 쓸게요. 자, 200개 쓰고 바로 쓸게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20%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100% 투입되었을 거고 가공비는 0.2만 투입되었을 것이다. 저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단기 발수에는 착수량이 1800개이다. 밑에 칸이 적어서 위에 적을게요. 단기 완성 수량은 1600개이다. 1600개를 쪼개야 되죠. 대기 기말에는 몇 개가 있냐면 400개가 있다. 완성도가 몇 퍼센트는 50%니까 마찬가지로 재료비 1 쓰고 가공비는 X니까 여기는 0.5라고 쓰시면 됩니다. 1600개를 선의선출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먼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단기 착수량 한 개수에서 1600에서 200을 빼면 1400이 되겠죠. 물론 이제 1800개에서 1400개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나머지는 400이 되었겠죠. 자, 밑에서 올라온 단기 착수량이 완성품이 된 거는 무조건 100%씩 들어갔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자, 요 200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1-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은 0이 되고 자, 두 번째 칸은 0.8이 되겠죠. 즉 재료비는 이미 다 투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투입하지 않고 가공비는 0.2만 투입되었으니까 이번에 0.2를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 이렇게 계산하면 160 이렇게 계산하면 1400 이렇게 계산하면 1400 자, 아래 것도 바로 위로 좀 위에 적을게요. 여기에 400이죠. 지우고 여기는 400 자, 이렇게 계산하면 45 200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쭉 긋고 그 다음 이렇게 쭉 긋고 여기 쭉 긋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 모에는 1800 이렇게 되고요. 본 모에 1800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 160 더하기 1400 더하기 200 이렇게 하면 여기는 1760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분모에는 이제 개를 넣는 게 맞고 이제 분자에 여기는 원을 넣을 건데요. 여기에 넣는 원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의선출법인가 평균법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평균법이라고 하면 기초 더하기
단기값을 넣는 것이고, 얘가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면 단기분만 넣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초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문제가 선의선출법이니까. 그래서 선의선출법에 있는 재료비 315 000 이렇게 쓰고, 가공비는 원 이렇게 쓸까요? 가공비는 352 000원 이러죠. 금액을 개로 나누면 무엇이 나오죠? 단가가 나옵니다. 315 000 나누기 1800 이렇게 하면 얘 단가는 175원이 됩니다. 한 개당 가격은 지금 단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352 000 나누기 1760개 1760으로 계산하면 얘 단가는 200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가 계산입니다. 175원과 200원이 답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곱해서 더하면 여기도 완성품 원가가 나오고, 얘를 만약에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곱하고 더하면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단가를 물었기 때문에 175원이 답이 되고 200원이 답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답 볼게요. 답은 175, 200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복잡한 듯 보이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결합 공정과 초과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결합원가 문제는 통상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공정에 뭐 기초 기말이 없는 경우에 값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현재 문제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쭉 원가가 진행이 되다가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분리점이 되는 거죠. 이제 분리점에서 여기서 이제 분리점에서까지의 금액이 결합원가입니다. 분리점에서 이제 어떤 형식이 일어나냐면, 자, 원재료를 투입하여 값과 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값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을이 만들어지는데 생산했고, 결합원가는 여기 얼마가 되냐면 결합원가가 5만원이 결합원가가 됩니다. 5만원을 이제 값과 을에게 이제 배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값은 여기 판매 가격 얼마냐면 27,000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을은 이제 추가 공정을 해요. 그래서 추가 공정에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추가 공정이 좀 일어났죠. 추가 공정이 또 일어나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비용이 총 얼마가 발생되었냐면 2만원이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2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은 7만원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순실현 가치는 5만원이 순실현 가능한 거죠. 순실현이라는 말 자체가 판매 가격에 원가를 뺀 거, P-C라고 부르죠. 코스트,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를 뺀 것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얘는 지금 현재 코스트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순실현 가능 가치고 얘가 순실현 가치고, 근데 이제 추가 가능 공정에서 또 무엇이 생겼냐면 부산물 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이 발생했냐면 정이 발생되었죠. 정은 그냥 즉시 얼마의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냐면 3,000원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5만원을 얘도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제 사진 때문에 가려졌네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3,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적어보면 값은 27,000원 이렇게 되고, 을은 순실현 가치가 얘는 5만원 이렇게 되고, 정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값만 구하면 되니까 값의 비율은 전체 더한 값, 얘가 전체 더한 값이 얼마인지 볼게요. 27,000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3,000원 이렇게 더하면 8만원이 됩니다. 전체 가격이 8만원인 것 중에서 값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27,000원만큼이 값의 비율이 되죠. 5만원을 여기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5만원을 가져가는 자기 비율이 나오는데, 이렇게 곱하면 27,000원 곱하기 5만원
나누기 8만원 이렇게 하면 16875 딱 떨어지는 값이 1번이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안분 아니겠습니까? 안분. 순실현 가치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있죠? 우리가 배운 게 순실현 가능가치법. 순실현 가능가치법.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앞서서 나왔던 게 판매가치법. 판매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치법. 언제 지점이냐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으로 안분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물량기준법. 물량기준법은 키로수 맞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무게로 재는 것을 물량기준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 변고, 준고, 준변으로 분류된다. 틀렸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행태입니다. 행태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누는 것을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고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글자 찾기 어렵죠? 2번 매몰원가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매몰원가는 성큰 코스트 이렇게 하죠. 파묻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 이에 반해서 기회 원가는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3번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것은 도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고자산에 관련되어서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죠. 정상적인 감모, 그렇죠. 감모죠. 감모는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로 나누어지는데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 또는 제조 원가로 빠지고 비정상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요때 이야기하죠. 정상 원가는 회피 불능. 얘는 회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비가 발생된다는 뜻이고 영업의 비용 얘는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것은 의사 결정에 따라 전략할 수 있는 원가다. 그래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 직접 제조 경비가 없는 경우 가공 원가는 직노와 재간의 합이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문구가 없어도 직노와 재간의 합이 가공 원가다라고 합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숨은 그림 찾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메모장이 필요하겠네요. 9번 문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는 문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자료를 근거로 당기총 제조원가를 구하여라. T 이렇게 하고 그 다음 T 이렇게 세팅하고 당기총 제조원가는 얘죠? 얘가 당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 뭐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은 요렇게 가고 여기 하고 그다음 요 금액은 이 금액과 같고 뭐 이렇게 일단 표현 한번 해보고 숫자 넣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여기는 23,000원 이렇게 기초 제품은 여기 25,000원 이렇게 매출 원가는 여기는 55만원 이렇게 기말 제공품 얘는 2만원 이렇게 적고 기말 제품 얘는 41,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 값이 나오죠? 자, 55만원 더하기 41,000원 빼기 25,000원 이러면 여기 566,600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566,600원이 나오고 여기도 566,600원이 나오고 그럼 바로 나오겠네요.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빼면 되겠죠? 더하기 2만원 빼기 23,000원.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563,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요 의미가 없네요. 일단 의미가 없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는 땡큐 한 문제입니다. 자,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자, 다음 중 표준 원가의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차이 중 고정 제조 차이 원가는 요거 좀 설명을 조금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직제, 직노, 그다음 여기는 뭐 제조 간접비에 여기가 직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직노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가 재간 잠깐 재간을 재간 이렇게 쓰고 재간 여기는 이제 변동재간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고정재간이라고 합니다. 얘는 직접 재료비도 변동비, 직접 노무비도 변동비죠. 즉 얘네들 요렇게 얘네들의 계산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요 변동의 애들은 세팅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죠. AP와 AQ 이렇게 하고 그다음 프라이스를 달리해서 그다음 SP SQ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는 Q를 달리해서 SP SQ 얘가 이제 표준 원가고 얘가 실제 원가고 얘는 중간에 한번 꺾었던 애들 가격이 달라졌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제에서는 가격 차이 이렇게 하고 직노에서는 임률 차이 이렇게 하죠. 임률 뭐 가격이 차이나 임률 차이나 뭐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 고정 재간에서는 변동 재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비 차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삼각형으로 그리면 오른쪽이 커져야 유리한 것이고 왼쪽이 만약에 크다면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는 Q가 다르니까 얘가 수량 차이 임률은 이제 뭘로 차이죠? 시간으로 구하기 때문에 뭐 시간 차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능률 차이 이렇게 하죠. 능률 시간에 따른 능률 차이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변동은 그럼 요 고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요 고정은 제가 이렇게 한번 따서 한번 그려볼게요. 고정은 여기 이제 실제 금액하고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잡는 것이 예산. 그런데 실제는 얼마가 들었다. 실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표준 원가가 나오는 거죠. 표준 원가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수라면 보통 이제 조업도라고 하죠. 조업도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 요렇게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 차이. 요렇게 차이 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업도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 차이는 여기 보다시피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 나오죠.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라고 하고 제조 간접에서 변동에 관련된 것은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석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말을 그냥 말로 했고 투입량 기준 예산이란 제조 간접 원가 자체를 관리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표준 원가 자체가 목표 원가입니다. 목표 원가. 그러니까 예산 관리를 해서 어떻게 금액을 목표로 할 것인가라는 것이 타깃이죠. 그래서 목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자체가 이제 표준 원가에 관련된 본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4번을 읽어보면 표준 원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내용이 되게 좀 불성실한 내용이죠.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은 노동 시간과 관리와 무관하게 지금 여기 시간이 나오는데 맞죠? 시간하고 무관하게 제조 간접 관리 원가만 관리하여 달성하는 예산이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노동 시간도 관여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상태가 멍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